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동형 모의고사 1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교환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뭐 보시다가, 그쵸? 안 그래도 문제 있어야겠다 싶으시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모의고사 다운받으신 다음에 교환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1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우리 도덕 과목에 맞게 네, 걸맞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도덕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인간을, 그렇죠,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도덕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건데, 우선은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어요. 좀 잔소리를 하면서 좀 시작할 건데, 우선은 도덕과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쉽죠? 여러분들, 그쵸? 쉬운데 쉽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요. 그래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문제 풀 때 굉장히 쉬워가지고 한 90점 이상을 예상했었는데 답을 맞춰보니까 70점대요. 이랬던 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문제를 잘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도덕 문제는요, 물론 변별력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요구하는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넘어서 변별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또 우리같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 자체를 좀 꼬아서 내는데, 꼬아서 내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아는 것은, 아닌 것은, 못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그쵸? 이런 거를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면 절대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틀릴 수는 있어도 아는 문제를 틀릴 수는 없다라는 거 중간중간도 강조 드릴 거니까 네, 헷갈리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도덕 그 자체가 선한 것이죠. 두 번째.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번 다수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4번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세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는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가 맞죠. 도덕 그 자체가 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쵸, 행위를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도덕성이 뭐 결여되었다. 쉬운 말로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자체가 선한 것 자체를 탑재하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거라서 정답이 아니고, 2번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명성과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 부의 축적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랑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뭐 이런 부분의 이유를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먼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우선 정답이고, 다수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론 소수의 행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도덕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쵸? 도덕이라는 부분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3번 역시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었고,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쵸? 사람들은 다 누구나요?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죠. 그리고 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 함께 상생하면서 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잘못된 욕심이라든가 욕망은 억제해 주면서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방법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을 고르래요.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을 찾아볼 겁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 1번 개인의 생활이 불편해진다. 2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3번 사회의 규범이 무너져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4번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보세요. 내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어요. 그쵸? 내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되죠. 우린 초록불이면 건넙니다. 그런데 나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빨간색일 때 걸을 거야.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 얘기를 하죠. 아, 거기 학생 뭐 그게 빨간불인데 건너면 어떡해. 그건 아니잖아. 그랬는데 뭐야 할머니. 이거 아니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했죠. 그쵸?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우선 4번이죠. 그쵸?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생활이 우선 불편해지겠죠. 다른 사람도 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불편해지고 개인의 생활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 거면 혼자 살지 왜 여기서 살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렇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감기 심하게 걸렸어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걸리긴 걸렸습니다. 네,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막 그 콧물이 막 나와요. 근데 콧물이 막 넘어가는 거야. 좀 더럽죠. 좀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있어. 근데 뱉고 싶어. 근데 바닥에 침 뱉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몰래 뱉었어요. 그럼 내가 뱉을 때 당당하게 뱉어요. 아 이러면서 아니죠.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이렇게 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거리에 아무도 뱉지 않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봤을 때 그거 해당되고 3번 사회규범이 무너져서 혼란이 빠지게 된다. 그렇죠? 도덕적이지 못하게 다 행동을 하게 된다. 아까 제가 횡단보도 건넜을 때 얘기했죠. 내가 빨간불이 좋아서 건너는데 뭔 상관이야. 넌 초록불 때 건너. 나는 빨간불을 좋아하니까 그때 건널 거야.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 누구나 다 그래요. 나는 주황색불을 좋아해. 난 주황색 불일 때 건널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잘못 읽어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공공장소에서 예절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공공장소에서 예절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닌 걸 고를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예절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닌 거. 1번 사람들 간의 갈등을 막는다. 2번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된다. 3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4번 자신과 여러 사람 모두가 편리하다. 보세요. 예절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보시면 사람들 간의 갈등을 막고 그렇죠?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고 나와 여러 사람들 모두가 편리한 것은 바로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지키는 예절을 나도 함께 지키면 다 같이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라는 부분은 공공장소에서 예절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로 조금 부족하죠. 물론 조금이라기보다는 아마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절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이유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제 큰 개념에서는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함이고 나와 여러 사람들 모두가 다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간의 갈등을 막기도 하죠.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예절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이 뭐 질서를 딱 지키면 10원 벌고 좀 그렇죠. 100원 벌고 이러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을 고르는 겁니다. 1번 경제가 발전한다.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무 관련이 없죠. 2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 그쵸? 공중도덕 그쵸? 공중도덕 사람들이 그런 공중도덕 자체를 지키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그쵸? 나는 지키는데
이 사람은 안 지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신호등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빨간색을 좋아해가지고요 빨간색을 건널래요. 이런 사람들. 그쵸? 이상한 거죠. 저는 주황색을 좋아해가지고요 주황색에 건널래요. 이런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 생겨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각자 좋아하는 색깔의 신호등을 건넌다라고 뭐하러 질서가 있고 뭐하러 공중도덕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이 정답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한다. 안 지켜주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보세요. 신호등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에 각자 한번 건너봐요. 그쵸? 건너는 것도 건너는 거지만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신호에 지나갈 거야. 빨간색인데 막 지나가요.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 상상하기 싫은 상황들이 생겨나겠죠? 행복해지나요? 아니란 얘기죠. 모두 즐겁게 살게 되나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진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5번. 다음 중 약속에 대한 설명으로 약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를 겁니다. 약속하죠. 약속. 저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만화 중에서 그 우리나라 만화 중에서 그 헬로카봇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몇 개 있어요. 근데 막 애들이 따라하더라고.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을 하루는 갔는데 애들이 헬로카봇을 그 틀어줬어요. 스크린에서 틀어주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그 헬로카봇 나오는 것들을 애들 막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요. 비밀 뭐 이런 거. 그쵸?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로버트가 어쨌든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 꼬마애랑 초등학생 정도 되는 꼬마애랑 로버트가 주인공인데 그 꼬마애가 막 로버트를 불러가지고 그런 상황들마다 같이 막 이렇게 뭐 탐험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싸운다는 게 막 피 터지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이제 캐릭터들끼리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들 세계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쵸? 어른들은 몰라. 걔가 그런 그 로봇들을 굴림하고 이런다는 걸. 그쵸? 그랬을 때 그 로봇이랑 그 아이랑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밀 뭐 이런 게 있어요. 약속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 그래서 저는 약속이라는 단어만 보면 그 병원에서 봤었던 그 만화가 좀 떠오릅니다. 어쨌든 간에 약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남도 그렇겠죠. 그럼 약속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2번. 약속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쵸?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한번 사람이 100% 다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겠죠. 그럼 사람들은 날 걱정하겠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되지? 걱정하겠지만 평소에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매번 안 지키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걱정할까요? 안 하죠.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뭐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부터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3번.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참 그렇네요. 그쵸? 4번.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한, 그래도 그나마 수월한, 다른 사람들보다 컨트롤이 수월하죠. 나를 컨트롤하는 게,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게. 그 수월한 나 스스로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나는 사람들하고 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우린 반성에 대해서 가끔씩 나와요. 그쵸? 반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곧 나오곤 하는데 바람직한 반성의 자세에 대해서 골라볼 겁니다. 1번.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이 옳지가 않겠죠. 왜냐? 반성을 해보면요. 그게 딱 티가 나요. 반성을 해보고 우리가 성찰하는 삶을 살아보면 내가 그때는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번.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3번.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쓴다. 우리는 반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기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기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일기와 함께 반성하는 삶, 또 성찰하는 삶, 성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루곤 하죠. 그래서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쓴다. 생활 계획과 목표 없이 즉흥적으로 생활한다. 그건 바람직한 반성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번. 삶의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가 않은 거. 우리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거는 옳은 겁니다. 바람직한 가치관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옳은 것이죠. 3번. 가급적 타인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왜? 왜 타인의 의견에 따라야 되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야 된다? 내 삶인데?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4번. 인생의 목표를 자주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쵸? 3번하고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옳은 것인데 3번은 옳지 않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번. 계획을 세울 때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획 세우려고 하면은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뭐냐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텐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쵸? 이 내용과, 그쵸?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목표는 자주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2번. 바람직한 가치관을 목표로 추구해야 된다. 3번.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4번. 목표를 세울 때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설정해야 된다. 보세요. 이거가 아주 이 문제가 설명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지문이 긴 문제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지문이 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해요. 그렇지만 지문이 긴 문제가 나와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이 길면 지문 안에 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문이 길면 지문 안에서, 그쵸? 지문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종교적인 나의 신념, 나의 생각, 그쵸?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기회가 내가 스스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자주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너무 좋은 얘기지만 목표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관련도가 낮고, 2번. 바람직한 가치관을 목표로 추구해야 된다. 보세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이란 자기 스스로의 가치, 그쵸?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기회 자체를 가치관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능력적인 부분은 이 지문에서 나오지가 않았고, 목표를 세울 때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옳은 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문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너무나도 쉽게 고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8번의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문 안에 답이 있죠. 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다른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볼 건데, 가로는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고, 삶의 터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동시에 사회로 날아간 통로이다. 그쵸? 출발점이에요. 시작인 거죠. 시작. 그쵸? 뭔가 땅, 기본, 그쵸?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쵸?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나만의 그런 단어들이나 용어들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1번 국가, 그쵸? 2번 가정, 3번 사회, 4번 이웃사촌. 보세요. 출발점인 동시에 사회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우선 사회는 아니에요. 사회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출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 아니면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줬죠.
그쵸?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줬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어야지 국가가 있고, 국가가 모여서 세계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 안에 지문 안에서 답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인 동시에 사회로 나아간 통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 그쵸? 시작에 관련된 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번에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그 뭐라고 하죠?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 문제를 푸는 룰만 안다라고 하면은 도덕과 과목은 어려울 게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10번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덕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를 거예요. 내 부모를 가로해서 그 마음씨를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 미치게 하고, 그쵸? 나의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그 마음씨를 다른 사람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게 하면 천하도 손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보통 뭘 해요? 효도, 그쵸? 효도 아니면 뭐 효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공경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에게 뭐 효도하여 그 마음씨를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 혹은 나의 부모를 공경하여 그 마음씨를 다른 사람의 부모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겸손하면 좋겠지만 나의 부모를 겸손하여, 말이 좀 맞지 않죠? 봉사, 나의 부모를 봉사하여, 맞지 않죠? 나의 부모를 공경하여, 그렇죠? 공경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정답이 나왔고, 나의 부모를 절제하여, 해당이 없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11번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직하지가 못한 걸 고르래요. 우리가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못한 거를. 1번 노인 공경의 전통을 보존한다. 이건 바람직한 거죠. 2번 노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만든다. 바람직한 겁니다. 3번 불우노인을 위한 복지 대책을 마련한다. 바람직한 겁니다. 4번 젊은이를 위해서 직장에서의 정년을 단축한다. 젊은이를 위해서 직장에서의 정년을 단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 문제의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나가야 젊은 사람들도 들어가죠. 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질문 자체를 보셨을 때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이를 위해서 직장에서 정년을 단축한다라는 부분은 노인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는 그 질문 자체에서 봤었을 때는 정답이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부분들은 그쵸? 젊은이들이 일할 것도 없고요. 그쵸? 노인들이 일할 것도 없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사회적인 문제라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우리는 다 이미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죠. 사회도 물론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좋아지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11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현대사회에서 노인 문제의 원인으로 바르지가 못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 노인 문제의 원인으로 바르지가 못한 것을 골라볼 텐데 건강 악화. 노인 문제의 원인, 건강 악화.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3번, 사회적인 상실감. 4번,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 이랬을 때 노인 문제의 원인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노인 문제들, 건강이 악화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사회적인 상실감. 우리가 사람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늙는 것과 죽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요 작년보다 늙었어요. 그쵸? 그리고 작년보다 너무 슬프지만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산날보다 살날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보통은 그래도 이제 강의를 보통 들으시는데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또 이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상실감 노인들이 왜 느끼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10대라고 쳐요.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그랬을 때 우리는 10대부터 지금 이제 20대 이상 계속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노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치 그리고 수많은 지위를 가지면서 노인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소속감이 없고 그쵸? 사회적으로 뭔가 가진 게 없다라고 느낄 때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졌다가 가지지 못했을 때 상실감은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 때 상실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입장인 거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하는 것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분들 중에 해당하실 건데 보통 가졌던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위치라도 어떤 지위라도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문제의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실감도 해당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의 부족. 이것은 노인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걸로 좀 보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게 늙는 거랑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겠죠. 13번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로 바르지가 못한 것을. 가족 간의 갈등 겪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사실 효도를 많이 하는 딸도 아니었었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막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자기 문제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근데 20살이 지나면서부터 자기 부모님들 얘기를 해요. 친구들하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0살이 지나면서 이제 가끔씩 친한 친구들하고 부모님 얘기하고 어쩌고 하면 저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다 누구나.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가끔씩 얘기할 때 야, 나 어저께 엄마랑 싸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근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엄마랑 싸운다, 아빠랑 싸운다는 말 자체가 되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좀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거의 30살 혹은 40살까지 차이 나는 되게 어른이잖아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싸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아무 몰랐던 거죠, 10대 때까지는. 이런 다른 그런 형태의 그런 가정들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전혀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 집은 진짜 조용하거든요. 진짜 조용해요.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볼 때도 이렇게 많이 안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발랄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별로 안 발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집은 되게 좀 정적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방에서 동생하고 막 놀고 있다가 밖에서 막 크게 웃는 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밖을 한 번씩 봤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쵸? 그러니까 큰 소리도 안 나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한 소리도 많이 안 났었던 좀 어릴 때부터 좀 집이 많이 정적이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20살 넘으면서부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갈등이 있는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로 바르지 못한 거를 한번 골라볼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 바른 거 고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르지 못한 거. 1번. 서로 예의를 갖춘다. 예의를 갖추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존댓말 쓰시거든요. 그리고 몰래 싸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다투는 장면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존댓말을 쓰는 게 가장 강하지 않나 싶어요. 존댓말을 쓰면 좀 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 중요하고 2번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말을 안 한다. 이건 조용한 가족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3번.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바른 것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거를 고르라고 하면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서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서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라는 자세로 바르지 못한 거. 서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주시는 거겠죠. 바르지 못한 거 고르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 바른 거.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바른 거. 그런데 인정할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죠. 바른 거 고른다. 읽으면서 바른 거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가족 간의 갈등을 그래도 좀 피할 수 있고 생겼다라고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죠.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태도이겠죠. 13번의 정답은 바로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14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가정의 모습. 건강한 가정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족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고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행복을 느끼는 가정을 얘기한다. 그렇죠? 말이 굉장히 길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어떤 가정을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화목한 가정. 뭘 화목하다 그래요? 바로 이걸 화목하다 그래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족이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행복을 느끼는 가정이 바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1번 겸손, 2번 봉사, 3번 화목, 4번 절제. 이것은 바로 3번 화목에 대한 내용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15번. 가정의 기능으로 바르지가 못한 걸 고를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걸 고를 겁니다. 1번 자녀 출산, 2번 올바른 습관 형성, 3번 건전한 가치관 형성, 그쵸? 4번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하는 경제활동,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했어요. 가정의 기능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임채정 선생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쵸? 맞는 얘기죠. 내가 비록 학교를 안 다니지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의 기능으로 인해서 출산이 된 나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지금 임채정 선생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 맞는 얘기 2번 올바른 습관 형성. 가끔씩 얘기를 하죠. 저 집은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무슨 얘기? 바로 올바른 습관을 제대로 갖춰주질 못했어.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너 그렇게 하니? 뭐 이런 얘기들. 그쵸?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그쵸? 굉장히, 그쵸? 막 이상하게 가정교육 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좀 잘못만 얘기해도 어디 내 애한테 그렇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럼 또 그 행동을 보고 자녀가 배웁니다. 네. 잘못해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소리 빽빽 지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기능에는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3번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 그쵸? 부모님의 평소의 말투, 행동, 여러 가지 것들, 왜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밥상에서 앉아가지고, 야, 숟가락 이렇게 놔, 자세는 이렇게 하고, 숟가락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고, 왼손으로 하면 안 되고, 국을 먹고, 밥을 먹고, 이거를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말 그대로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죠. 오늘 일도 얘기하고 저 일도 얘기하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 난 그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이거구나? 요즘에 좀 피곤해 보이던데. 아유, 약만 먹지 말고 밥 먹어.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소소한 거지만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강요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 가지 대화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올바른 습관이라든가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하는 경제활동, 가족 간에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의 해당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5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6번이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문제를 합쳐가지고 나와버렸죠. 가로를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양심의 가책. 양심. 마음속의 재판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양심을 마음속의 재판관이라고 해요. 양심을 어겼다라고 해서 그렇죠?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든가 양심에 좀 찔리는 행동 했다라고 해서 해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죠. 땡땡땡 넌 잘못됐다. 아이고 부끄럽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만. 뭘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법은 아니겠죠, 우선. 이건 법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가로를 어기면 강제적인 처벌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강제적인 처벌이라고 말하는 것의 키워드 법에 관련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뭐였어요? 도덕인 것이죠. 그랬을 때 도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법을 어기면 강제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니까 순서대로 도덕과 법 순서대로 나온 거를 답으로 골라보시죠. 2번이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16번에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17번 문제죠. 다음 중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거, 우리 잘못 설명한 거 굉장히 많이 고르죠. 원래 이제 도덕에서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부정어가 많이 들어간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일부러라도 연습을 해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쵸? 예절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1번, 예절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 맞는 얘기죠. 2번, 예절은 자발적으로 지킬 때 의미가 있어요. 그쵸? 3번,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적인 규범을 말한다. 예절. 4번, 예절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잘못 설명한 거 고르라고 했죠. 1번, 2번, 3번은 맞아요. 그쵸? 그리고 4번, 예절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절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예절의 특성은 뭐냐? 예절, 정해지지 않았어요. 형식이 때에 따라 상황도 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이게 우리가 예절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예절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굉장히 예절적으로 완벽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게 예절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은 상황이라든가 시대나 아니면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그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적인 부분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형식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쵸? 예절이 바로 다른 부분, 형식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 학생이 아닌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 학생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어요. 훌륭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 정말 못된 행동을 한 사람. 1번,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학급 일을 먼저 나서서 한다. 2번, 유미,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 필기노트를 빌려주었다. 3번, 창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4번, 진희, 장애인 친구가 계단으로 올라갈 때 도왔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 학생이 아닌 거. 2번,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 필기노트를 빌려주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장애인 친구가 계단으로 올라갈 때 도와준 거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학급 일을 먼저 했다.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학급 일을 먼저 했다라고 나오면 괜찮은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학급 일을 먼저 나서서 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9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옳지가 않은 것. 그렇죠? 우리는 해외에 교포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포들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거예요. 1번. 동포끼리 서로 격려하고 돕는 거 옳은 것이죠. 2번,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알려요. 네, 옳은 것이죠. 3번, 우리의 문화를 모두 잊고 살아요. 뭐 잊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정말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이제 이민간 동포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한국인이에요. 둘 다. 핏줄이 한국인이라는 거죠. 국적이 한국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나의 자녀들도 다 한국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외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없더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한국인을 가르쳐요. 아까 한국어를 가르쳐요. 한국의 방송을 틀어주기도 해요. 가끔씩.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다른 그 나라의 언어로 해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 둘 다 부부가 한국인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역시 한국에 갈 일은 없지만 한국에 갈 사람도 그러니까 갈 일도 없고 갈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문화도 가르치지 않아요. 생긴 색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둘은 다르죠. 우리의 문화를 모두 잊고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포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음식을 사랑하는 것도 모습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20번. 다음 중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를 거예요. 실제적으로 투표의 자유가 보장된다. 2번,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이 잘 되고 있다. 3번,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4번, 거주하고 있는 시, 군을 벗어날 때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된다. 정답은 바로 4번이죠. 우리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고르실 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셨어도 아실 수도 있겠죠. 정답은 4번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경기도에 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로 놀러 가요. 혹은 뭐 전라북도로 놀러 가요. 그럴 때 뭐 여행증을 소지해야 된다거나 뭐 경기도민증 이런 거 소지해야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설명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황해도에 살다가 함경남도로 놀러 가요. 그렇게 되면은 여행증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4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옳지 않죠. 투표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단일 투표죠. 한 사람만 나와요.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이 잘 안 되겠죠. 안 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4번 여행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부분. 네. 21번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가 않은 것.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가 않은 걸 고르래요.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죠. 이질화 현상으로. 1번,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남북한이 비슷하다. 2번, 남북의 이질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3번, 문화생활 면에서는 사는 방식은 유사하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난다. 4번, 언어 사용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순우리말로 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남북한이 비슷하죠. 그리고 문화생활 면에서 사는 방식은 유사하지만 경제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마 아실 거고 언어 사용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우리는 이제 한글말로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이제 외래어로 된 부분들 사용 많이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래어 사용 안 하죠. 외국어는 외국어고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 이렇게 사용을 보통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을 때 뭐 저런 것까지 풀어서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순우리말 사용합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을 빨리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질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우리가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분단이 된 지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 같잖아요. 그 이질화 현상이 갈수록 줄어들겠어요? 갈수록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꾸 교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2번 문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말로 옳지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우리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쵸? 항상 표시해 드릴 거예요. 지겨워도. 그쵸? 옳지 않은 거. 1번, 생명은 기다려주지도 되돌아오지도 않는다. 옳은 것이죠.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사람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생명은 기다려주지도 돌아오지도 않죠. 2번,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3번,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들은 항상 생명이 짧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마치 생명이 다할 데가 없는 것처럼 한다. 그랬을 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한 말로 옳지 않은 거. 강조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중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들은 항상 생명이 짧다는 것을 한탄하면서도 마치 생명이 다할 데가 없는 것처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막 산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소중함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강조한 말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
2조. 그쵸? 23번이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하고 자연의 관계.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이다. 네,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네. 3번. 인간의 행동에 자연은 영향을 받는다. 네. 4번.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영향을 맺는다. 그랬을 때 사실 요거는 이제 각자 그쵸? 그런 뭐 이렇게 그 인간을 보는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자연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서 네. 더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인간의 행동에 자연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역시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영향을 맺는다.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올받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조화로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바로 2번.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쵸? 유일한 분단 국가고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이상할 게 없는 휴전 국가입니다. 우린 잊고 살아요, 사실. 잊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번 생각하며 살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만 휴전 국가이죠. 종전 국가가 아니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아주 이상할 것이 없는 전 세계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우린 이상하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 날개 난 거죠. 휴전 국가. 아 이제 쉬다가 다시 전쟁하는구나. 이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를 것인데 1번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2번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다. 이산 가족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한다. 남북한 사이가 나빠지면 전쟁이 날까 걱정된다. 그랬을 때 남북한은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죠. 그렇죠. 특히나 북한 사람들은 뭐 옆에 있는 뭐 옆 동네 가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여행증 가지고 다녀야 되는 지금 판국에 남북한은 자유롭게 우리는 어떤 슈퍼 여건이 있어도 북한은 갈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도 어떤 슈퍼 여건이 있어도 남한 못 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그 순간만 그때만 한 번씩 왔다 갔다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남북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만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산 가족의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겠죠. 그쵸? 이렇게 될지 몰랐죠.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죠. 그쵸? 그리고 남북한 사이가 나빠지면 전쟁이 날까 걱정되죠. 왜냐? 우린 휴전 국가니까. 종전 국가 아니고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미 물론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죠. 정말 강하기만 한 곳도 있고 정말 대국인 곳도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최고의 나라도 있고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데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는 꼽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문제죠. 25번. 다음 중 분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분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하죠. 1번 북한 이탈 주민이 생겨난다. 2번 북한 땅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3번 남한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 왔다. 4번 북한의 방송이나 뉴스가 낯설게 느껴진다. 분단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죠. 1번 북한 이탈 주민이 생겨나죠.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탈하게 되는 주민들이 1년에
그렇죠. 굉장히 많다. 숫자적으로는 제가 또 숫자에 대해서 실수를 할까봐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씩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탈 주민 생겨나고 있죠. 북한 땅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고 바로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었고, 북한의 방송이라든가 뉴스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그렇죠, 성조가 강한 그런 음성으로 뭔가 뉴스를 방송한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성조가 많이 강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일과 거리가 가까운데, 남한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 온 것은 분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남한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특정 대통령 이후로부터 굉장히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 왔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 분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관련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동영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소감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것이지만 중간에 용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나오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정말 좋겠고, 앞으로 우리는 9번이나 더 만나 뵈야 되죠. 그쵸? 어느 한 파트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 전에 자신의 또 여러 가지, 그쵸, 상황이라든가 수준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 문제까지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